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천진원 조사역입니다. 우리나라 하면 어떤 수출 품목이 떠오르시나요? 반도체, 자동차. 하지만 이런 제품들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이것도 엄청나게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K콘텐츠, 금융, IT 등 다양한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서비스드 바이 코리아 시대인 건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일국 과장님과 조사국 조사영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수지팀 김태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시분석팀 안병탁 조사역입니다. 사실 서비스라는 것이 친숙한 단어이기는 한데 무엇이다 라고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체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가요? 서비스라고 하는 경제활동은 네 가지의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는 재화와 달리 물리적 형태를 지니지 않는 무형성, 둘째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동시성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재고로 쌓아둘 수 없는 비저장성을 지니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노동 집약성을 지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의 하위 분류는 지금 보이시는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니까 서비스를 분류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왼쪽의 표준 산업 분류는 각 분류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서비스 무역에 참여하는 주체를 나눈 것이며 보통 잘 아시는 GDP에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국제수지 매뉴얼은 저희 팀에서 매달 발표하는 국제수지 통계에 사용이 되는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보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거래된 서비스의 종류 자체를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표준 산업 분류와는 다른 관점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수출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서비스 수출 비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교역에서 상품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서비스 교역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탈세계화 논쟁이 본격화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서비스 교역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세계화가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통상 환경이 불확실하고 중국의 기술력이 강해지면서 상품 수출이 이전처럼 빠르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아쉽게도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국에 비해 성장세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품 수출과 제조업 생산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서비스업 발달이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는 선진국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로 저임금 아웃소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흥국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을 보조하는 데 그쳤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이나 무역 관련 서비스를 들 수 있겠네요. 특히 이러한 서비스는 그 특성상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지정학적 갈등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는 없을까요? 물론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서비스 수출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만큼은 글로벌 성장세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K콘텐츠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군요. 지식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식 서비스라는 개념이 모호하기도 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통계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해지는 지식 서비스 산업에 발맞추기 위해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3월 국제수지의 부속 통계 중 하나로 지식 서비스 무역 통계를 새롭게 공포하였습니다. 서비스 중에서도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 사업 서비스가 4대 지식 서비스에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4개의 분야를
다시 16개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서 유형별, 산업별, 기관 형태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수출입 정보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표준 산업 분류상에는 ICT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별도로 산업 분류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산업들에 대해서도 별도 통계를 함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 서비스 무역 통계가 없었을 때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나요? 네, 현행 국제수지 통계의 경우 서비스 종류별 무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업별, 기관 형태별 구분이 없어 다각적인 분석이 어렵고 정책적 수요보다는 국가 간 대외 거래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서비스 산업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지식 서비스 무역 통계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유망한 지식 서비스 관련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지식 서비스에 대해 훨씬 더 폭넓고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통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식 서비스 수출 현황이 어떤지도 알아봐야겠죠? 물론입니다. 앞서 지식 서비스 수출의 성장세가 글로벌 성장세보다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나아가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ICT 콘텐츠 등 유망 지식 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비스 무역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중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ICT 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이 큰 가운데 IT 서비스 공급업 등 여타 산업에서도 수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게임 산업을 주축으로 성장해 왔고요. 최근 음악, 방송, 영상 등 여타 산업의 수출도 크게 늘어나면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게임, K-팝, K-드라마 등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기를 끄는 것이 지식 서비스 무역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한 서비스 소비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여행, 음식,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의 경우 소규모 자유여행이 보편화되고 관광객의 소비 패턴도 과거의 단순 쇼핑에서 벗어나서 유명 식당이나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고 관련 굿즈를 구매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T 산업과 콘텐츠 산업 말고도 제조업 부문의 지식 서비스 수출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는 언뜻 들었을 때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제조업에도 각 분야에 지식 서비스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및 전문 사업 서비스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정보, 통신 서비스 등 상품과의 융합 서비스 수출도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 안에 앱을 탑재하는 서비스도 지식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산업들의 성장에 힘입어서 제조업 부문이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지식 서비스를 수입해오는 쪽으로 편중되었는데 보시는 표와 같이 지금은 적자폭이 많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단순히 상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출의 한 축으로도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식 서비스 수출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으니 이대로만 가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문제 없는 걸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 지식 서비스의 경우 R&D 기반의 지식재산권들이 대기업의 해외 생산과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통계에 잡히는 거죠. 이러한 부분 외에 국내 외에 다른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의 지재권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컨텐츠 부분에서도 특히 영상 콘텐츠를 보면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요. 조사영님은 이러한 플랫폼이 뭔지 떠오르시나요? 그럼요.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플랫폼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씀하신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게 되면 지재권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만큼 콘텐츠를 확장하고 고수익을 창출하기도 쉽지 않죠.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플랫폼이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한 바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에서의 독창적인 창작 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관련 지재권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
지재권 사용료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부정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부족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게임에만 적용되는 사전심의 제도와 같은 규제는 여전히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먼저 그동안 제조 설비, 건설 부문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서비스 품질 제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되겠죠. 물론 투자를 확대해도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겠죠. 이에 더해서 원천기술 연구개발, 문화, 예술 창작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 지원, 양성하는 역할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을 지식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서비스 수출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설명해주신 김태호 과장님, 안병탁 조사형님 감사드리고 저희 BOK 이슈 토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보기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